저는 저런 취지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선 목적이 있다라고 본인이 검찰 진술하셨잖아요.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사실관계를 전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그 증언 내용만 발제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제보자 그 김 형수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봉지욱 기자님한테 협조를 잘해라. 안 하면은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님하고 쌍방울을 초토화시킬 거다. 지금 말씀하신 저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증명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통화했던 분이 제 제보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협조를 안 해서 아마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위증이었는지 검찰 진술 기록, 그리고 법원 증언 녹취서를 제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엄영수 증인의 이전 발언에 대해서 봉지욱 참고인이 위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엄영수 증인이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손을 들으셨죠? 봉지욱 참고인 잠깐 마이크로 나와주시고, 잠깐 둘이 이게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거지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엄영수 증인 일어나 주세요. 거기 무선 마이크 주세요. 자, 어떤 부분, 봉지욱 참고인 네. 짤막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부분을 위증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도 대북 사업의 목적을 변호사가 이완영 변호인이 물었을 때 주가 보형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죠. 전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봉지욱 기자님께서 그 전체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주가 조작을 위해서 제가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당시에 저 그 7월 17일 저 7월 달에 있었던 마닐라 대회 이후로 엄영수 증인 예. 짧게 끊어서 갈게요. 자, 전체적인 제 증언 자료를 보면은 짧게 답변을 이제 발언 기회 충분히 드릴게요. 예. 예. 자, 봉지욱 참고인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세요. 지금 얘기한 부분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난번 최상병 창문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둘이 상대방이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엄영수 증인 예. 저한테 발언권을 신청했어요. 예. 봉지욱 기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억울하니까 손을 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짧게 얘기하시라고. 저는 저런 취지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봉지욱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데, 본인이 그러면 저 발언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엄영수 비서실장은 2023년 7월 4일 증인으로 나와서 이화영 측 변호인이 주가 부양을 염두에 두고 안부수를 나노스의 사내 이사로 영입한 것이야라고 묻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N 활성화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안부수나 뒤에 계신 김영기 차관 등을 영입했을 때 댓글 작업을 하자는데 본인이 안에 같이 작업을 했던 분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엄영수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제 증언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봉지욱 참고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요. 반박하시라고요. 아니 그렇게 짧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봉지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거를 주가 조작을 위해서 500만 불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인이 거는 그런 증언을 법정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500만 불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다는 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봉지욱 그럼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500만 불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500만 불의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 당시 50억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500만 불이 50억인 것 같습니다라고 법정에 증언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도 이분이 하신 그 법정 증언서와 검찰 진술서를 쭉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을 했을까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동영상 전문 촬영 팀을 대동해서 돈을 주고 그걸 찍은 것은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선 목적이 있다라고 본인이 검찰 진술하셨잖아요. 자, 직접 묻지 마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영수 증인 할 말씀 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사실관계를 전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그 증언 내용만 발제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봉 기자님이 저한테 6월 4일 날 한번
그다음에 6월 4일 날 오후 12시 47분, 오후 6시 42분 두 번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한 통 따왔었습니다. 뭐냐면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적이 있냐 없냐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시죠라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제보자 그 형수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봉지욱 기자님한테 협조를 잘해라. 안 하면은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님하고 쌍방울을 초토화시킬 거다. 그래서 자기도 겁이 나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이건 잘못된 알았고요.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봉지욱 참고인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럼 반박하세요. 당연히 저는 반론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저 반대입니다. 본인이 그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 그런 것들이 김성태 회장이 알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고초를 겪었다고 알고 있고 본인이 회사를 옮기고 싶지만 지금 갈 데가 없어서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오후에 나오신 걸 보니까 회사의 지시를 받았겠구나. 그렇다면 그 회사의 의원님 제가 그 검찰 김성태 조사 전화를 저기- 받았으면은 엄영수 지금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세요. 회사나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한테 그럼 누가 지시를 했을까라는 추론은 당연히 드는 것인데 기자가 당연히 그 기사를 쓸 때 이분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물론 실명 기사는 안 썼지만 반론을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저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증명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통화했던 분이 제 제보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본인들이 지금 오고 가면서 이제 서로 주장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자, 엄영수 증인 1분 발언하세요. 저는 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봉지욱 기자님이 어떤 면에서 저런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협조를 안 해서 아마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앞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거지 여기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뭐 누구를 두둔하거나 이런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1분 발언하세요. 어떤 부분이 위증이었는지 검찰 진술 기록 그리고 법원 증언 녹취서를 제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네,